자, 오늘의 루어 후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부터 브론 브레이커가 링아나우스 테이블로 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듭니다. 바로 로얄 럼블에서 2번으로 나와서 검은 복면의 남자한테 공격을 당하고 바로 탈락을 당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러 단장 애덤 피어스한테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고, 결국엔 단장을 불러서 애덤 피어스 탓을 해보지만 애덤 피어스는 검은 복면의 남자가 그 전에 오스틴 시어리지 않았냐 하면서 은근슬쩍 시어리를 지목했고요. 그리고 조기 탈락한 브론 브레이커를 애덤 피어스가 좀 봐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단장이 주도권을 가져가죠. 그렇게 화가 난 브론 브레이커는 단장에게 달려가 막 화를 또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폴 헤이먼과 브론슨 리드가 말렸고, 그렇게 더 비전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LA 나이트가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엔트런스 통로가 아니라 링으로 의자를 들고 들어와서 로건 폴과 오스틴 시어리에게 체어샷을 날리죠. 이후에 브론슨 리드가 도와주러 들어갔지만 LA 나이트는 미리 도망가 있었고, 브론슨 리드와 LA 나이트는 서로 신경전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경기로 제보네마스 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경기가 치러졌고, 결과는 오리지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짭 아메리카노의 시선을 끌면서 제본이 그 사이에 오지 커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그 다음으로 군터 세그먼트가 진행되고, 여기서 AJ 스타일스 음악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군터였고, 군터는 팬들을 제대로 속여가면서 완전히 AJ를 조롱하듯이 본인이 따라하면서 등장을 해요. 이 장면을 보고 군터가 진짜 악역에 제대로 맛을 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군터는 마이크를 잡고 AJ 잡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AJ 스타일스의 파트너였던 드래곤 리가 나와서 군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군터를 제압할 순 없었겠죠. 드래곤 리는 되려 당하면서 결국엔 슬리퍼홀드까지 여러 번 당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까지 군터에게 은퇴 당하겠구나 라는 우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봐도 지금 아주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만큼은 도미닉에게 은퇴 당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레이도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군터가 커리어 킬러인 건 알겠는데, 저는 무작정 커리어만 끝내는 캐릭터가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각본으로 이 커리어 킬러 스토리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터의 커리어 킬러 스토리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AJ 스타일스도 굳이 군터에게 은퇴 안 당해도 됐거든요. 존시나 은퇴시킨 것만으로도 최고 볼륨의 야유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굳이 여기서 AJ 스타일스에 지금 레이 미스테리오도 위기고 이어서 브록 레스너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요즘 트리플 H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레전드에 대한 예우가 너무 부족한지, 그러면서 본인은 레전드 반열에 계속해서 넣으면서 이번에 본인 에디션도 나왔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커리어 킬러 스토리가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커리어 킬러 스토리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사도 제대로 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레전드만 죽어나가는, 레전드만 죽이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스테이지 장면으로 폴 헤이먼이 단장 애덤 피어스에게 브론 브레이커와 LA 나이트의 경기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네 번째로 워레이더스가 나와서 경기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오바페미가 나와서 워레이더스를 그냥 다 제압해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말년 빈스 백맨 시절이 떠올랐고,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바페미가 엄청 강하다는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걸 부각시키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레이더스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덩치 큰 두 선수가, 빈스 백맨이 본인이 키우고 싶은 선수가 있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초석을 다졌죠. 그러면서 몇 주 동안 계속 스쿼시 매치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트리플 H도 똑같이 하네요. 트리플 H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디테일, 이 디테일이 완전 빠진 이런 연출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뭐 저는 오바페미 좋아합니다. 근데 핸디캡 매치로 해서 공식 경기를 통해서 오바페미가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 전에 트리플 H가 그런 걸 더 추구했었어요. 어떤 선수를 강하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공식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으로 그 선수가 강하다는 거를 팬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트리플 H도 이런 장면들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으로 영상 프로모를 통해서 핀벨러가 월챔을 다시 한번 노린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 다음 이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패스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으로 펜타와 브론슨 리드의 경기가 있었고, 경기는 심판이 쓰러진 사이에 브론슨 리드가 체어샷을 하려고 했지만 LA 나이트가 갑자기 나와서 막으면서 BFT까지 시전을 하면서 결국엔 카운트아웃으로 펜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저저먼트 데이 세그먼트가 있었고, 먼저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등장해서
2016 위미스 로얄럼블 우승자 리브 모건을 소개했고요. 관중들은 리브 모건을 축하해줬고 리브 모건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고요. 이어서 리브는 어떤 챔피언한테 도전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막 말하면서 이제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예정인 라켈 로드리게스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라켈이 나와서 리브에게 로얄럼블에서 자신을 왜 탈락시켰냐 라고 물어보고 리브 모건은 지금 너도 챔피언십 기회가 있는 상태고 나도 챔피언십 기회 얻은 거 아니냐 하면서 넘어가요. 그리고 라켈은 이 말에 그냥 동의를 하고 바로 챔피언십 경기 준비를 하죠. 그렇게 이어서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스트릿 파이트 매치 스테파니 바케르 대 라켈 로드리게스의 경기가 시작되고 여기서 아주 빡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스테파니 바케르의 등장음악을 바꿔버렸어요. 완전 이상한 걸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냐면 스테파니 바케르의 노래는 진짜 안 바꿔도 되는 그 모든 게 다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등장씬이었는데 이걸 굳이 왜 바꾸는지 와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악역 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역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필요 없는 선수에게 등장음악을 바꾼다?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빠르게 원상복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진행됐고 경기는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요. 이 라켈 로드리게스가 아직도 좀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뭔가 기술을 시전할 때나 뭔가 맞아줄 때나 본인이 공격할 때나 뭔가 버퍼링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라켈은 이게 언제쯤 나아질지. 그리고 경기 중에 록센과 리브의 난입이 있었지만 뭐 별 영향이 없었고 둘 다 결국엔 당해버렸고 마지막에 스테파니 바케르가 코크스크류 문설트 피니시로 마무리 지으면서 또 한 번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리브 머건이 스테파니 바케르에게 오블리비언을 날리면서 사실상 스테파니 바케르에게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뭐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이드 카길한테 도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악역 대 악역으로 싸울 것 같진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 로만 레인즈 대 CM 펑크 세그먼트. 여기서 이제 로만 레인즈가 먼저 등장을 했고 로만 레인즈 는 과거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타이틀 땄던 거랑 뭐 로얄럼블 우승했던 거랑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팬들이 환호를 보내요. 근데 로마는 과거엔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예전 본인의 역반응을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어떤 타이틀에 도전할지 관중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드류한테 할까요? 펑크한테 할까요? 하니까 사람들은 펑크에게 도전하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여기서 펑크가 나와서 먼저 벨러에게 경고장을 던지면서 로만을 한번 무시했고요. 그러고 나서 로만과 이제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CM 펑크 입장은 이제 본인보다 드류가 더 쉬운 상대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3차전 해가지고 헤리너셀 이긴 거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드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렇게 쉬운 상대가 있는데 나랑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펑크는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로만이 이룬 업적은 모두 그 사촌들 그 친척들 덕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로만이 본인 사촌 가족 뭐 주변 인물들 이 사람들을 모두 이용해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과거 챔피언했던 434일 챔피언 시절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로만은 본인의 챔피언십에 뒤를 이은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만 집권 시기보다 본인 집권 시기가 더 나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펑크가 대놓고 로만은 오랫동안 챔피언 하긴 했지만 뭐 오랫동안 한다고 챔피언을 잘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뭐 파트타이머 이것도 대놓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CM 펑크답죠. 하지만 로만도 지지 않습니다. 이제 펑크가 본인보다 드류가 더 쉬운 선수라고 얘기했지만 로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드류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펑크보단 낫다고 하죠. 그리고 펑크는 본인 덕분에 10년 만에 복귀가 가능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펑크가 바쁠 수 있는 거는 그 10년의 공백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펑크를 긁는 거죠. 그리고 펑크에게 배운 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잔뜩 배웠다 하면서 펑크를 또 한 번 긁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펑크에게 도전을 한다면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펑크가 너무 싫어서다, 증오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서 펑크가 자신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둘의 경기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두 선수 다 서로 맞는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이 선역 대 선역이라 이 팬들도 많이 갈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CM 펑크를 응원하긴
합니다. 일단은 파트타이머가 메인챔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극히 반대하는 쪽이라 저는 펑크를 응원하지만 현실은 로만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내년 사우디 레메 때 저는 로만과 더락 각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로 후토크 얘기를 해봤고, 제가 이번 롤을 보고 짜증나는 지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스테파니 바케를 등장음악 바꾼 거랑 이 벨라 트윈스는 이제 무시할 생각이고, 그리고 워레이더스가 오바페미에게 너무 쉽게 발린 거, 저는 이걸 보고 사실상 워레이더스를 방출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은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이 라켈은 제가 그 전에는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하다, 복귀 이후에 경험이 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드를 쳤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메인챔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로얄럼블 우승자들은 다 로어 챔피언에 도전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로얄럼블이 끝나고 나서 이 우승자들이 누구한테 도전할까 라는 이거를 또 맞추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런 맛이 전혀 없죠. 사실상 거의 뭐 정해진 거였고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는, 저는 최소한 이 로만 레인즈 CM펑크 세그먼트 때 드류가 나와서 둘 다 클레이머를 날리던가 뭐 이러면서 이제 로만이 펑크 하려다가 고민 좀 해보겠는데 싶은 장면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싸움으로만 끝이 났죠.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트리플 H 정신 좀 차리자.